이번 강좌에서는 앞서 말한 그 좌파라는 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 및 강의를 하겠습니다. 그리고 문재인과 더민주는 어떤 편에 속하는가, 이것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. 그 정치적 임의 좌파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시간에 충분히 설명한 것 같습니다. 아주 길게 여러 번 부연 설명한 것 같고, 경제적 임의 좌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, 경제적 임의 좌파라는 걸 제가 공산주의와 좀 연결을 시켰지만은, 좀 더 넓게 보면 공산주의 그 자체보다는 경제라는 것을 계획해서 실행한다. 즉 자유무역을 별로 옹호하는 입장에 있지 않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중시합니다. 작은 정부보다는 큰 정부 뭐 이런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. 경제적인 의미로 말하는 것입니다. 그럼 박정희는 어떻다는가? 박정희도 경제적 의미로 좌파입니다. 그 장하준 씨 저서에서 박정희 씨 경제를 여러 번 칭송한 적이 있습니다. 옹호한 적이 있고, 무슨 중화공업진흥정책, 국가기업 10개년 계획 이런 거 다 계획경제 아닙니까? 이걸 계획경제, 공산주의를 떠나서 계획경제라는 것 자체, 경제를 계획해서 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우파하고는 약간 거리감은 좌파 쪽에 해당되는 정책이죠. 그리고 보수 진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마디 해보겠는데, 우리는 보수나 진보라는 개념에 관심이 없습니다. 제 좌파 경제적 의미든 정치적 의미든 좌파 우파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한 것 같고, 보수 진보라는 개념은 좀 모호합니다. 도덕적 의미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고, 코에 걸면 코걸이,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이기 때문에 좀 별로 좋지가 않아요. 이게 누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보수 같기도 하고 누가 볼 때 진보 같기도 하고, 그건 개인이 정의하기 나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에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. 그런 개념이 있다고 하는 그건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 있는 개념이죠. 그리고 참고로 한국의 그 자칭 우파 경제학들 있지 않습니까? 심지어 정규제를 비롯해서 자유경제원 아신지 모르겠는데 정경련, 자유경제원 여기 그 기업 빨아들이는 그런 경제학자들 있잖아요. 법인세 인하해야 된다. 각종 규제나 그 입만년 규제나 노래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. 이런 사람들이 과연 우파 경제학자인가? 그렇지 않습니다.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특징이 뭡니까? 박정희를 옹호하잖아요. 박정희가 경제적 의미는 좌파 경제학인데 계획 경제 아닙니까? 근데 어떻게 이 계획 경제를 옹호하는데 우파 경제학이 될 수 있습니까? 그럼 이 사람들이 우파냐?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. 그럼 좌파냐 하면 이들은 자신들이 좌파라고 하지 않아요. 그럼 뭐냐? 어중에 떠중인 거죠, 한마디로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떠나면 우리나라 경제학계를 떠나면 어디 발을 못 붙이잖아요. 그냥 한국에서 밀턴 프리든 아니면 그 오스트리아 좀 더 나가면 모스트리아 앞에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사람도 옹호하잖아요. 이 사람들은 그냥 듣보잡이에요, 듣보잡. 그 세계 경제학계에서 보면은 그냥 이거 이도저다 아니에요, 그냥. 그 한국에서는 그냥 기업들 뒤만 닦아 그 기업들 규제 완화 이런 거만 노래하는 대가로 거기서 기업들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대가로 기업에서 돈 받아서 그 돈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. 이 사람들 여기서 잘리면 어디 가서 밥벌이도 못할 인간들이 이 사람들 쓸모짝에 하등 쓸모짝 없는 사람들입니다.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, 대한민국 경제의 특징이 중국과 아주 유사합니다. 그 중국과 유사하다는 것이 어떤 걸 말하는 거냐? 그 기초 과학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핵심 부품에 대한 그 생산 기술 및 제조 설계 기술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핵심 부품을
독일, 일본 등 진정한 임의 제조업 선진국들에서 핵심 부품을 수입해서 그걸 토대로 중간재 만듭니다. 그것을 과거에는 대한민국이 미국에 수출했던 것이고 지금은 중국에 수출해서 중국이 그걸 토대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한 게 다를 뿐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, 수출에 대해 아주 과도한 의존될 수 있습니다. 물론 중국 같은 경우 이전과는 좀 달라지긴 했는데 여전히 수출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 간 경제 전쟁도 마찬가지예요. 미국은 중국을 떼놓고는 살 수 있어도 중국이 미국을 떼놓고 살 수 있느냐? 그건 아니거든요. 아쉬울 게 하나 좀 물론 분명히 미국도 피해를 있습니다. 근데 비교하자면은 미국은 어디 뭐 옆구리나 뭐 얼굴에 피멍 정도 든다 아니면 뭐 어금니 한두 개 정도 나간다. 그럼 중국은 그냥 총상 아니면은 칼로 그 배를 쑤셔서 막 피가 철철 나는 수준인 거예요. 지금 중미 간에 지금 경제 전쟁이 있잖아요. 근데 뭐 패권 다툼이나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도 분명히 피해를 입을 겁니다. 그런데 누가 더 많이 피해를 입느냐? 중국이 더 많이 피해를 입는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?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기 때문이죠. 미국은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내수 국가예요.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?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더 하면 되지 덜할 게 하나도 없어요. 단지 경제 유형은 비슷한데 경제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될 뿐입니다. 우리나라에는 아예 내수란 개념 자체가 없어요. 우리나라는 무조건 수출. 곧 죽어도 수출이고 내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면 그냥 나라 경제 전체가 박살나는 거예요. 그럼 혹자는 이렇게 말하겠죠. 경제 규모가 작은 거 어떡하냐. 그건 솔직히 말해서 좀 핑계죠. 독일 같은 경우도 경제 규모가 우리와 비슷하지만은 독일이 우리만큼 수출에 집착한 건 아닙니다. 물론 독일이 수출을 우리보다 많이 하긴 하는데 독일이 내수 시장도 우리보다 훨씬 크죠. 일본도 비록 우리보다 인구가 많긴 하지만은 내수 시장은 우리하고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이른바 미세 조정이라는 이름하에 환율에 아주 많이 개입했어요.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. 그 환율을 많이 개입했고 소위 달러당 환율 1,000원에 맞추기 위해서 개입을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언론도 그걸 다 알고 있고 지난 박근혜 정권 시절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씨도 분명히 알고 있죠. 중국 경제도 환율에 국가적 개입한다는 점이 같습니다. 환율에 개입하는 건 당연히 한 가지 이유죠. 그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. 그리고 여기서 미국과 마찰이 생긴 거죠.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수출하는 건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이니까 미국도 좀 수출을 늘리고 싶잖아요. 근데 그 중국이나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이나 중국 입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 자국의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출에 손해를 보니까 여기서 마찰이 생긴 거죠. 이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다. 어떻게 된가 공교롭게도 중국과 경제 구조가 너무 비슷해요.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. 한국은 그나마 중국보다 더 심합니다. 왜냐하면 중국은 그나마 인구가 많으니까 내수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 한국은 내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. 그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 그리고 그 핵심 부품을 일본, 독일 등에서 수입해서 단순히 조립해서 그 조립한 것을 완제품을 중국
지금 중간 재형태로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든가 아니면 미국에 수출하든가 그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제조업 강국이라는 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전 동의하지 않아요.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. 우리나라는 조립 강국이에요. 조립 강국. 지금도 봐봐요. 뭐 문재인이 뭐 위안부 합의 깨진 않았지만 좀 안 좋은 소리를 하니까 아베가 뭐 불산이라고 그러죠. 그 반도체 세정한 거 그거 수출 금지해버릴까 하잖아요.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거 못 만든다 하잖아요. 핵심 부품, 핵심 소재 일본이나 독일에서 다 수입해다 쓰는 거예요. 그 많은 세월 동안 한 번도 그 뭐 개발하는 노력이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뭐 세금 혜택이라든지 그런 걸 전혀 주지 않은 거예요. 노력을 전혀 안 한 거예요. 이런 나라를 과연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느냐?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삼성, 뭐 LG 스마트폰 안에 핵심 부품이 일본 거 있습니다. 좀 이런 말 하기 스스로도 좀 창피하지만은 그 좋은 말만 하면 발전이 없거든요. 그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. 우리나라는 미안한 이런 말 자꾸 하면 미안한데 제조업 강국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. 우리나라는 조립 강국이에요. 조립 강국. 뭐 그것도 그나마 없는 것보다 낫긴 한데 그렇습니다. 그리고 환율에 대한 과도한 개입. 이른바 달러당 1,000원 뭐 아니면 1,000원, 100원, 1,200원을 지켜내려고 개입을 많이 했죠. 솔직히 말해가지고 증거도 많이 있고 뭐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. 그냥 근데 좀 봐준 거죠. 여태껏.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과 더민주는 정치적 의미에서 좌파가 아니라고 전에 저번 시간 강의 들었다면 짐작하셨을 겁니다. 그 문재인이 우파냐? 그것도 아니에요. 그럼 목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면 그럼 도대체 뭐냐?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죠 한마디로. 이건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돌연변이 기형정당이죠. 기형정당과 그 정당 소속의 대통령, 그 당대표였던 사람 대통령이 된 거죠. 문재인과 더민주는 자신들 스스로 진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, 이제는. 뭐라 부르니까? 지금 네이버 검색해보세요. 중도라고 부르잖아요, 중도. 자신들은 중간에 있다 이거예요, 중도 말 그대로. 좋게 말하면 중도. 바꿔 말하면 좀 안 좋게 하면 그걸 어중이 떠죽이라고 하죠. 좀 안 좋은 소리 해서 미안한데, 어쨌든 간에, 그 경제적인 좌파 함께 경제 그리고 문재인과 더민주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해봤습니다.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